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이 늦어서요. 시황은 뭐 짧게 하고 테마랑 종목 빠르게 다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금요일날 코스피 0.62% 상승, 코스닥도 0.31% 상승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딱히 갑자기 하락으로 변곡이 발생할 만한 악재를 아무리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나마 지금 이제 곧 있을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월 1일 날 FMC 회의도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2월 발표될 물가지수 정도, 그 정도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시장은 뭐 조금 견조한 흐름 이어가지 않겠느냐. 코스피도 241선 안착의 흐름, 코스닥은 121선 안착의 흐름, 120선 안착하고 그 다음에 241선 터치까지 이루어지는 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뭐 갑자기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 될 만한 요인이 생긴다면 그때 뭐 방송에서도 다뤄드리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 시장은 로봇이랑 AI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얘네들이 언제 고점이 나올까, 요 부분만 이제 계속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데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과 AI 주도 테마의 고점은 어찌됐건 이제 시장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얘네들도 그 뭐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이제 꺾이면 얘네들도 힘 더 못 쓰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면서 완벽하게 동조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꺾이는 그 언저리쯤에서 얘네들도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할 테니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얘네들이 조금 더 갈지 여기서 고점을 만들지 좀 판단을 해보면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열기가 쉽게는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요일 날 상한가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상한가를 힘있게 닿지 못하는 모습 시간에서 풀리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제 고점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으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고 그 다음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25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단기적으로 로봇주가 이제 특히 좀 많이 밀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14% 음봉이 나왔고 다른 뭐 로봇주들은 훨씬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좀 매물 출회가 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다시 흘러갈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대로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채워가면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의 출현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로봇주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다시 좀 접근 관점을 가져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장을 너무 막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장중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죽을 확률이 높겠네. 다시 공략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고점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일단 한 발 빼고 물러서서 지켜봐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매매를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3분봉으로 볼까요? 저도 매매를 이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매매를 하다가 아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고점 나올 확률이 좀 크겠다라고 보고 이날 하루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뭐 이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종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근데 음봉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거 종가 베팅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날 시장 분위기를 보고 나서 이제 재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날 방송에서 요날 방송에서요. 이제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얘가 5일선을 지키면서 양봉을 이렇게 말아주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뭐 반등 조금 나온 척하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맞게 되면서 5일선을 깨면 조금 이제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훨씬 밑에 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뭐 저점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오전부터 공략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팔고 계속 이제 다 짧게 수익 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 모아서 종가 베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날 장중, 그러니까 리스크를 막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장중의 분위기 보면서 빠르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특히 예를 들면은 유진로봇이나 얘도 보면은 이날 음봉이 길게 떴죠. 윗꼬리 달린 음봉이 떴지만 이런 중요한 가격대 5,5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를 지켜내는 모습, 금요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거 보면서 추가적으로 봉이 이런 식으로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현할 수도 있겠구나. 로보티즈도 보시면은 요날 이렇게까지 음봉이 떨어졌으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너무 섣불리 받기보다는. 근데 다음날 큰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음봉을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심상치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로봇주가 이렇게 되면 죽지 않고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스타도 지금 단기 과열인데 아마 이렇게 채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유진로봇, 로보티즈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제 반등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던 요런 애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센 놈을 우리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로봇도 로봇인데요. 로봇보다 사실은 AI가 훨씬 지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말에 뭐 나왔던 뉴스도 보면 온통 AI입니다. 이 AI가 참 무서운 게 뻗쳐나가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방대해서 뭐 온통 AI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솔트룩스가 요날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제가 방송에서 챗봇 GPT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사실 이날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챗봇 GPT가 핫하진 않았거든요. 약간 개별적인 뉴스 정도로 받아들여질 때인데, 제가 방송에서 이거 공부를 해봤는데 재료가 좀 셀 것 같다, 핫할 것 같다, 장난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항상 재료가 핫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파급력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어떤 실생활이나 문화가 됐든 실생활이 됐든 기술이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기반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재료인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하면 이 재료가 굉장히 시장에서 먹히는 주도 테마가 될지 아니면 개별 테마 혹은 단기 테마로 죽을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고 그 부분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테마가 뭐 강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못했죠. 어느 정도 강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뭐 추려서 그냥 놓은 정도고요. 지금 AI 엮여가지고 오른 애들이 뭐 한 진짜 40, 50종목 정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 매매하려고 갖다 놨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흐름 정도를 읽으려고 보는 거고요. 좀 이제 본인 실력이 초보고 너무 중구난방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고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종목들까지 굳이 내가 다 손대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주도주, 이 중에서도 주도주에서 놀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또 수익 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료가 뭐 이제 약한 경우에는 경고 딱지 달고 바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재료가 정말 센 경우에는 주도주, 대장주가 경고 딱지 달고 더 올라서 정지까지 한두 번 먹어주면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경고 딱지 달자마자 고점 달고 죽었던 게 아마 레몽레인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이제 뭐 지금 로봇 AI에 비하면은 재료 자체가 그렇게 뭐 세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전쟁 테마 사료주 갈 때 보면은 경고 달고 더 오르고 정지 먹고, 얘가 정지 먹으면 그 다음 2등주 3등주였던 애가 또 뛰고, 얘가 정지 풀리면 그 다음날 얘가 또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야, 이거 지금 분위기 보면은 AI 관련주들은 경고 먹고 더 올라서 정지 먹는 패턴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으로서는 뭐 1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뭐 추가 더 오르면 내 이제 갭 띄우겠죠. 갭 띄우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은 뭐 정지를 먹을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정지를 먹으면 그 다음 바통을 셀바스 AI 아니면 뭐 솔트룩스가 이어받겠죠. 그래서 셀바스 AI도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네요. 아무튼 코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코난이 만약에 내일 이제 종가상 더 만약에 슈팅 나와서 양봉 마무리가 되면 정지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셀바스 AI가 뭐 시간에서 띄운다든지 아무튼 대장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셀바스 AI도 경고 먹고 뭐 정지 먹고 하면서 솔트룩스가 또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셋이 돌아가면서 뭐 순환매 돌아줄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C랩도 굉장히 후발주 중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다 강합니다. AI 관련주들은 다 강한데, 특히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끼가 있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애들. 뭐 C랩은 단기 과열 뭐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일단 패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 강하고 끼가 좋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핫한 재료를 2가지 이상 가지고 가는 애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쉽게 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눈여겨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뭐 이때부터 방송에서 언급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요날인가? 예, 요날이네요. 요날 시가 베팅으로 이제 저희 뭐 정의원방도 들어가 가지고요. 요날 튈 때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날 이렇게 슈팅 나올 때 큰 수익 오랜만에 좀 내고 나왔는데, 사실은 얘가 이제 AI 관련주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엮이려면 엮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얘가 일단은 여기서 차트를 만들 때는 김기현 관련주로 차트를 만들었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뽑고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박스권 자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가를 박스권 상단에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2차 파동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좀 접근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뭐 접근할 때는 김기현 테마주로 접근이 들어갔는데, 요날 이제 금요일날 오를 때는 약간 이제 AI로 엮이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김기현 테마도 요즘 핫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vs 안철수 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안에서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가 가장 핫한 재료 2개, AI랑 정치 2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기술도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눌림 자리가 오면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끼가 좋은 거예요. 드론으로 올렸다가 또 다시 뭐 AI로 올리고, 이런 애들이 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커미드도 1파, 2파, 또 3파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종목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요. 뭐 이런 종목들 다 제가 다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로봇주 중에 뭐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스타, 유진로봇,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좋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도 얘네 이렇게 뭐 순환매가 돌아주는지 그런 모습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또 채워지면 이렇게 흐름 이어갈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일주일 넘게 관심 종목이 똑같아서 좀 다른게 방송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로봇이랑 AI 말고는 뭐 로봇 AI, NFT, 뭐 메타버스 요쪽 뭐 반도체, 스마트 네트워크스, 뭐 싱스, 뭐
다 비슷한 류의 테마군들이잖아요. 이쪽 빼고는 딱히 지금 볼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뭐 메타버스도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넥스트도 뽑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쌍바닥 자리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16,000원인 요런 가격대. 그러니까 내일 양봉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 당분간 볼 게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양봉을 이렇게 채워주면 16,000원이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준비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떤 캔들의 패턴들을요. 이렇게 무너지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메타버스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MP 그다음에 뭐 선익 시스템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이런 어떤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주가를 가져다 놓고 어느 날 뭐 갭 띄우고 이렇게 쏜다든지 이런 부분들. 얘는 이제 뭐 애플 AR, XR 뭐 글라스 관련 뉴스 나오면 아마 그때 맞춰가지고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기도 합니다. 네, 로봇 AI. 제가 가온 미디어를 설명을 좀 많이 그래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때 당시 이제 제가 가온 미디어를 미디어 관련주 중에 가격적으로 너무 지금 메리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6,000원에서 8,000원 사이, 요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아마도 없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뭐 10,000원이나 10,000원 이상 까지는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도 30%대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10,000원까지만 얘가 좀 가져도 241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떤 박스권 구간을 넘겨놓고 약간 여기서 이제 가격권을 레벨업 혹은 이 박스권을 돌파 후에 안착하는 그런 이제 과정 안에 또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가운데 오늘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온 미디어도 예전에 세계 최초 AI 셋톱박스 기술로 XR 선점 해서 AI 관련주로 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이런 애들 손도 못 대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렸던 안랩 같이 뭐 이 이하로 크게 떨어질 부분은 없는데 재료가 붙으면은 올라갈 구간은 좀 많은 자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안랩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뭐 C랩도 마찬가지고요. C랩도 뭐 이런 자리들은 뭐 손절 한번 하면 한다는 마음으로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C랩도 상한가가 나왔던 것처럼 뭐 그런다고 뭐 가온 미디어가 무조건 뭐 간다 이런 말씀 제가 절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또 쏠 수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뭐 너무 좀 뭐 종목 추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드디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죠. 근데 뭐 저도 고민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내일을 기점으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는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이제 뭐 우리 이제 국내 증시 이벤트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넘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춘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3년 동안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쌓여 있는, 그러니까 보복 소비로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재료 소멸로 갈까? 저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이제 뭐 화장품이 될지 아니면 다른 쪽, 뭐 면세점이나 뭐 여행주 쪽으로 번질지 이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내일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 재료를 가지고 한번 움직이 나올지 아니면은 약간 뭐 재료 소멸로 죽을지 그런 부분들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 모양은 뭐 아직까지 뭐 나쁘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얘가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이런 박스권에서 못 지켜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올라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올려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뭐 이제 실내 마스크랑은 관련이 없고요. 의류 관련주기 때문에 중국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실리콘투나 뭐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도 제가 뭐 한 여기까지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화장품 관련주와 이제 뭐 이제 어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항공 관련주도 이렇게 있고 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이라크 카타르 2차 수주 지원단, 뭐 중동 달려간 원희룡 뭐 장관, 오일머니 끌어오나, 뭐 이런 뉴스도 이제 기대감 일단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뉴스를 잘 체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봐야 될 건 이제 한미글로벌이랑 뭐 히림 정도 보시면 되겠죠. 꿈틀꿈틀은 하고 있는데 아직 무조건이다라고 베팅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35,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림도 이런 구간 안에서 뭐 11,000원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얘가 갈 생각이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는 뭐 나무기술, 남성,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얘네가 김기영 관련주고 안랩, 써니전자, 뭐 까뮤, 얘네가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치 테마에서 새로운 인물이 출연을 하고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테마주가 형성이 됐을 때 바닥에서 고작 한 30% 혹은 뭐 50%? 요 정도 상승해서 그친 적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 관련주도 일단은 뭐 나무기술은 AI로 가버리면 뭐 의미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좀 제외하더라도 뭐 남성이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그렇게 아직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뭐 또 새롭다면 새로울 수 있죠.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 뭐 한동훈이나 뭐 그 전에 뭐 윤석열 테마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이슈로 죽기보다는 조금 더 김기현 안철수의 구도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내일도 뭐 다음 주도 일단은 로봇 AI 이 시장에 오랜만에 나온 정말 이 주도 테마가 언제 죽을까 그런 거만 뭐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